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서당인문학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5번째 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이라는 것은 동양사상에서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공경하다 그러면 어른을 공경하다, 뭐 부모님을 공경하다, 이런 것들, 스승을 공경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공경이기는 하지만 이 공경하다는 그보다는 훨씬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하다의 반대 의미가 뭔가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경하다의 반대가 뭘까? 그러면 이제 저 앞에 안이불자 같은 것을 붙여서 예를 들어 이제 불경 이러면 뭐 당연히 이 공경하다의 반대 단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런 식의 의미 말고 진짜 공경이라는 말과 이제 반대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의 관념이 아니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기 어렵지만 태만입니다. 태만이라고 하는 것을 공경하다의 반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고전의 구절이 있는데 단서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경승태자 길, 태승경자 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자와 태자와 경자를 써서 여기에 이제 이기다 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래서 경승태자 그러면 공경이 태만을 이기는 자, 태승경자 그러면 태만이 공경을 이기는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경과 태만을 서로가 서로를 이제 제압하는 관계, 이겨서 극복하는 관계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공경이 태만을 이기는 자는 길하다 이랬습니다. 길. 반대로 태만이 공경을 이기는 자는 멸한다 해서 망한다, 잘못된다 이런 의미로 썼죠.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만이라는 말과 대비된 것으로 보았을 때는 태만의 반대말은 뭐 근면하다 이런 말일 것 같은데 공경을 태만으로 반대말을 태만으로 갖는다 공경이 그런 것은 공경에는 그러면 근면이라는 의미도 또 들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들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경할 경자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외자와 만나게 되면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가 되죠. 경외하다. 즉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 저때 이제 두렵다라는 표현은 뭐 공포스럽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존경하면서도 가까이 가기 어려운 뭔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경할 경자가 이 건자와 이것도 역시 이제 공경할 건이라고 그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뜻은 두려움입니다. 역시 이 두려움은 요 건자는 이제 설문회자 같은데 보면은 호랑이가 걸어가는 모습, 호랑이의 모습을 나타낸다. 요 위에가 이제 호랑이의 몸통이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주는 그 느낌, 그것이
인간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려움인데 어떤 대상을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인간이 갖는 감정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경할 경자의 가장 초기 초창기 시원에 해당하는 의미들입니다. 공경할 경자 자체가 갖는 경외감이라든가 경건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을 이제 고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시경에 보면은 경천지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인간들이 그 자연 현상으로만 보면 뭐 천둥 번개가 친다든가 아니면 오랜 기간 그 우기가 지속이 된다든가 그래서 홍수가 난다든가 혹은 가뭄이 들은다든가 혹은 이상한 기후 현상들, 천체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노여움을 짐작을 이제 했지요. 이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경에 만들어진 책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하늘의 노여움을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그때 그 하늘의 노여움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감정을 경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공경하다라는 표현도 서경이라는 책에 등장합니다. 서경에 주나라 초기에 낙고라고 하는 글에 등장하는데 이때 하늘의 아름다움 할 때는 이 휴자를 썼는데요. 하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현상이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아까 노여움이 인간 세상이 뭔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거나 인간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늘이 경고하는 의미로 뭐 홍수가 난다든가 자연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처럼 하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휴자가 쉴 휴자 아닙니까? 원래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것. 그래서 그런 기후의 이상 현상 같은 것들이 없고 우풍이 비나 바람이 순조로운 거. 그런 것을 이제 하늘의 아름다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그렇게 진노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하늘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 세상이 그만큼 이제 별 문제 없이 도덕적으로나 이렇게 윤리적으로나 문제 없이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을 때 하늘도 이제 그것에 흡족해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노여움은 부정적인 상태라면 이 휴는 긍정적인 상태,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공경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이 공경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전부 이제 요런 감정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논어에도 공자 논어 옹야편에도 보면 경귀신이 원지라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늘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자께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라고 할 때 이제 이 경이원지 공경하되 멀리하라 경이원지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신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조상신이 되었든 아니면 그 자연신이 되었든 그 신들을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신들을 공경을 해야 된다. 그 신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이 존재의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도 인간이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마치 자신들이 신처럼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을 방지해 주는데도 종교를 갖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신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오만함, 자만심 같은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신의 보호, 가호가 있어서 또 우리가 잘못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견뎌내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 신에게 감사를 돌리고 항상 신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는 태도가 이제 공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멀리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멀리하라. 그러니까 멀리하라는 말은 모든 것을 신에게 묻고 신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전부 신의 의지에서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신의 책임을 이제 묻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신을 불신하게도 되고 또 좋은 일만 생기면 신에게 바짝 다가갔다가 나쁜 일 생기면 신을 또 의심하고 불신하고 뭐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신은 공경하되 멀리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인간의 역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 행동 이런 것들을 인간이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공경할 경자의 대상은 전부 하늘이거나 신입니다. 귀신. 그럴 때 이제 감정이 경외나 경건함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것이 가장 공경하다의 원초적인 그 시경이라든가 서경이라든가 또 논어라든가 논어는 조금 더 아래 시대의 고전입니다만 이런 고전에 등장하는 공경하다는 이제 저런 감정을 저런 마음가짐 자세를 의미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내려오면 우리들이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공경함의 대상이 뭐 임금님을 공경한다거나 부모를 공경한다거나 노인이나 어른이나 형님을 공경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고전에도 많이 나오게 되죠, 당연히. 저것들은 이제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인재를 공경하라. 저 인재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되면 임금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이제 여기 말하듯이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인데 이제 임금이 인재를 등용을 해서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는 아직 나의 신하가 아니죠. 형식적으로. 그러면 그 신하가 될 인재는 벼슬을 하는데 뜻이 없고 자신의 학문이나 또 사상을 구축하고 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을 모셔와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아직 신하가 아니므로 모셔와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인재에 대해서 공경해야 한다는 표현이 맹자, 고자, 하에 나오는데 영지, 치경이 유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요 갈지자는 이제 여기서는 인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을 맞이하되 맞이하되 치경 공경을 다하여 예를 갖춰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벼슬길로 나오게 하려고 하면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국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또 그분이 임금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수용하겠다. 이제 그래서 그분을 깍듯이 모시겠다. 그냥 내 밑에 수하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깍듯이 예우하겠다 하는 이제 그 태도의 요 경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임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임금이 어떤 사람을 맞이를 할 때 공경을 다하라라는 표현도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에 대해서도 공경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논어의
안평중이라고 하는 공자 당시에 제나라 제상이 있었습니다. 이 제상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당시에 이 안평중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안평중은 잘한다 이거죠. 잘한다. 뭘 잘하냐면 여인교,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아주 참 잘한다. 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그 관계를 아주 잘한다. 어때서 그렇게 잘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 구의경지라고 하죠. 오래되었는데 이 사람과 사귄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그를 항상 공경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과 관계를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공경.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의도 지키고 깍듯하게 서로 간에 선도 지키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것들을 이제 상호 간에 지키면서 관계를 맺으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친밀도가 높아져 가고 관계가 이제 좋아져 가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수준 이상에 가면 그 관계가 그 시간과 함께 오랜 관계가 지속이 된 다음에는 그 선이 이제 흐릿해지게 되고 그 선을 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깍듯했던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이제 함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평중이라는 인물은 그 사람과 사귄 지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 사람을 항상 공경했다. 이런데 저 공경할 경자가 나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부부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부처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후한서에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한다. 손님과 같이 한다. 손님처럼 서로를 공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것은 요 빈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님인데 이 손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빈이라는 손님이 하나 있고 객이라는 손님이 하나 있죠. 객. 이 객은 우리 집 가족이 아니다. 이런 의미.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 집 구성원이 아니다. 이런 의미의 객이고 이 빈자는 우리 집 구성원이 아닌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객으로 표현된 보다는 훨씬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람을 지칭을 할 때는 항상 이 빈자를 씁니다. 그래서 귀빈이라든가 귀빈 이런 말이 있지 귀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빈, 나라의 손님 할 때도 국빈 혹은 외빈 찾아와 주신 손님, 내빈 이럴 때 전부 빈자를 쓰죠. 국객, 외객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여행객,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묵는 집을 객사 이러죠. 이런 분들이 먹는 집은 빈사 이런 게 아니고 영빈관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 빈자는 우리 집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있지만 이 객이라는 것하고는 격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빈처럼 서로 공경한다 하면 이 빈이 만약에 이제 우리 행사나 혹은 우리 집을 방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깍듯이 대접해야 할 분이 저 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공경할 때 그렇게 한다. 저것이 부처 상경여빈, 부처라는 말을 빼고 상경여빈이라고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람을 공경하는, 아까는 하늘이나 신에 대해서 하는 거라면 이것은 이제 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예들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저것 말고도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공경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논어에 보면 자로라는 제자가 군자라는 인간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자께서 수기이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데 그 닦아가는 방법을 공경으로 한다. 공경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자신을 닦아가는 태도 이것을 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예기에 보면 군자 무불경야 경신위대. 군자가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군자는 하늘도 신도 사람들도 이렇게 다양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경을 하고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공경의 대상 중에 자기 몸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크다. 경신위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경해야 한다. 이 표현을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대상들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억을 하셔야 하겠지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공경한다 하는 점입니다. 일을 공경한다. 그런 표현들이 논어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논어에 나오는데, 집사경, 일을 집행을 할 때 공경해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간에 그 일을 집행을 할 때 이 경이라는 자세, 태도로 해야 된다.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생각하라.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 또 행독경, 내가 행동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독실하고 공경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행위하는 것, 이 행사에 대해서 이 공경이라는 말을 논어에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키워드 공경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번 강의에서는 자기 자신을 공경하는 문제, 두 번째 일을 공경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퇴계 선생이 이건 이제 퇴계 선생의 친필을 목각으로 각을 해서 그것을 이제 멍칠을 해가지고 찍어낸 그런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 친필로 전해지는 것인데, 사무사, 생각에는 사특함이 없어야 된다. 무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신기독, 그 혼로를 삼가라. 그리고 무불경, 공경하지 아니치 말라. 이제 이런 표현들, 이런 것이 이제 네 개가 한 짝으로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의 수양의 소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퇴계 선생의 그 철학을 흔히 이제 경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경철학. 이 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 네 개가 전부 경이라는 글자로 수렴이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내 몸가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해 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무불경, 공경하지 아니치 말라.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늘 항상 내가 지켜야 할 태도가 바로 경이다. 경하지 아니치 말라. 불경하지 말라, 이런 거죠. 이것은 어머니 모자처럼 쓰였지만 사실 요 글자입니다. 말무자. 말무자와 어머니 모자를 이제 막 저렇게 한꺼번에 썼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자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임금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깍듯이 대접하고 그런 차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신중을 기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일에 신중을 다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면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갖는다. 이런 의미들이 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공경의 반대말이 태만이었던 거예요. 태만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고, 대충대충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고, 이런 자세. 그래서 공경이 왜 태만과 반대되는 것인지, 그래서 공경이 태만을 이기면 길하다 하는 것은, 내가 일상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 길한 결과를 얻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런 태만과 같은 것이 이 공경을 압도해버리면 멸한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경천, 하늘을 공경한다.
두 번째는 사람을 공경한다. 이 사람이 이제 임금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노인 어르신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상대방. 그 다음에 경신 내 자신을 공경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공경한다. 이제 이런 걸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키워드로 있는 동양사상 경에서는 이 중에 경신과 경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